안녕하세요. 애나수피입니다. 오늘도 애나수피 해피캐슬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자녀방으로 가볼게요. 제가 오늘은 조금 진짜 시리어스한 얘기 해드릴게요. 물론 당연히 재밌게 얘기하겠지만요. 여러분, 유학에 대해서 조기 유학을 생각해야 하시고 계시는 그 한국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중고등학생 조기 유학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기 유학을 갈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홈스테이를 할 것인지, 물론 당연히 어리니까 미성년자니까 홈스테이 유학을 할 것인지 보딩스쿨 유학을 할 것인지 이제 우리가 정해야 되죠. 그래서 기숙사가 다행히 있는 학교라면 좋은데 기숙사가 없는 학교라면은 우리가 어쨌든 홈스테이를 구해야 돼요. 이게 의무가 됐든 의무가 아니든 어쨌든 부모가 직접 따라가지 않는 경우에는 구해야지 되겠죠. 따라가면 뭐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이 이야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구할 때 우리가 조금 몇 가지 제 경험상으로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한국에서는 유학원을 통해서 우리가 가잖아요. 근데 홈스테이를 구할 때 그게 진짜 잘 들어가면 진짜 금상첨화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만일을 위한 얘기들이니까 그냥 체크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홈스테이 유학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면은 장점은 일단 가족적이죠. 가족적이고 엄마 대신 누군가가 케어를 해주는 거지만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방이 4개면은 4사람의 학생이 있을 거고 5개면 뭐 5명 있겠죠. 어쨌든 장점은 가족적인 거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랑 연락이 좀 빨리 잘 되겠죠. 그리고 단점이라면은 사회성이 좀 부족해질 수가 있겠죠. 그냥 혼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학교 가서 얘기하고 집에 가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그냥 뭐 자기 여가 활동하고 하다 보면 굳이 대화를 안 해도 되고 또는 같은 그 집안에 있는 홈스테이 하는 학생들이 한국인일 수도 있지만 또 각 다른 나라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영어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왕따를 당할 수가 있죠. 우리가 다 중학생들이 영어 당연히 잘 안 되잖아요. 안 돼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이 결여되기도 하고 딸을 당하게 되거나 성격이 정말 좀 얌전하고 소심하거나 이러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적응을 살짝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 성격이 그냥 2년이고 3년이고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럼 뭐 보딩스쿨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보딩스쿨은 일단은 기숙사가 있다라는 건 학교가 좀 큰 거겠죠. 기숙사 생활하게 되면 장점은 돈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 유니폼을 입고 학교를 갔다가 또 울타리 안에 있는 학교를 하죠. 거기에서 체육복을 갈아입거나 아주 꼼꼼한 학생들이야 사복을 살짝 입겠지만 거의 체육복이에요. 그 학교 시스템 같은 거죠. 모든 빈부의 차를 없애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체육복을 입고 생활을 하죠. 그리고 뭐 주말에 자기가 정말 어디 갈 일이 있을 때 사복 한두 벌 정도 그거면 충분하죠. 보통 체육복을 입고 생활하니까 이제 그게 돈이 적게 든다는 거 또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 어쨌든 거기에 적응해야 되니까 사교성이 좀 있겠죠. 이런 게 장점이 되겠고 단점은 우리가 모두 다 그 유학을 보낸 학생들이 집에서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니까 유학까지 또 보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학생들 신경을 안 썼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일단은 특별함이란 건 없겠죠. 단점은 그냥 룰이에요. 내가 아파. 다른 학생도 아파.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 그 사감 선생님 같은 분한테 얘기를 했죠. 어드바이저한테. 그러면은 그분이 많이 아픈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뭐든지 순서대로 해요. 뭔가 불편함을 호소했을 때 다 순서대로 일들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해지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단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유학을 보내시는데 반드시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유학원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가 그쪽 나라에 애를 보내면 가디언이 나와서 데리고 가서 모든 게 다 안전해요 해서 요즘에 비디오가 좋으니까 화상통화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보다는 보여지는 게 다가 절대로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는 제 느낌에는 한 10% 정도만 보여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또는 비행기 싸기 비싸서 이거를 단지 전략하고 시간이 없는데 애를 왜 보내요? 그 먼 곳까지.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간을 내세요. 그리고 투자를 해서 애를 가리키는 거니까 내 비행기 티켓도 투자를 하세요. 직접 가보세요. 누군가가. 엄마든 아빠든 아니면 형편 되시면 두 분 다 여행도 우리 가잖아요. 여행을 그 애기 유학 보내는 나라에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주변도 둘러보시고 애기가 학교를 가지 않는 그 나머지 시간들은 무엇을 하면서 지낼 것인가도 꼭 체크하시고 아무리 보딩스쿨이라고 할지라도 기숙사 내부도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리고 애들이 아팠을 때 그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디에서 무엇을 어떤 식으로 대해서 우리 애가 이러한 치료가 되거나 아니면은 모든 일이 해결이 될 건지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또 그 식사 같은 것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애한테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 생각 안 하시잖아요. 왜냐면 외국에는 여러 향신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몰랐던 어떤 향신료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체크하셔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 조기 유학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각별한 신경을 가지시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자녀 너무 다 소중하잖아요. 오늘은 우리 자녀 방에서 토크 해봤어요. 이상 애나소피 해피캐슬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놀러 오세요. 안녕.